자, 한예종 무대미술과 자소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요, 한예종 무대미술과는 반갑습니다. 연영과 입시 전문가 윤쌤입니다. 오늘은 한예종 무대미술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무대미술과 학생들 자소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무대미술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희곡을 읽는 것도 좀 어렵고 자소서 쓰는 것도 감을 좀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또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을 못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되거든요. 만일 한예종 무대미술과에 지원하셨다면 오늘 클릭 잘 하셨습니다. 무대미술과 자소서 어떻게 써야 합격할 수 있을지 제가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한예종 무대미술과를 지원한 동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문항인데요. 안 좋은 예부터 볼게요. 안 좋은 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공간을 꾸미는 것에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만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아 저의 예술적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너무 짧고 식상한 것도 문제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연극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왜 무대미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자, 한예종 무대미술과 자소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요, 한예종 무대미술과는 미술원이 아니라 연극원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가가 아니라 공연예술가를 키운다는 거죠.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희곡을 해석하고 연출가, 배우 이런 사람들이랑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갈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답변의 뿌리는 미술이 아니라 공연예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이제 좋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좋은 예시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연극 에쿠스를 본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텅 빈 무대를 단 몇 개의 철제 구조물만으로 신화적인 공간이자 동시에 광기 어린 마국간으로 변모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대 미술이란 단순히 배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희곡을 시각적으로 해석하고 배우의 연기와 함께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언어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극의 서사와 감동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무대를 디자인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구체적인 공연 관람 경험이 들어있죠. 본인이 무대 미술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무대 미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드러나요. 이런 식으로 쓰면 일단 기본은 갖췄다. 왜? 미술가가 아니라 공연 예술가의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더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더 잘 쓰는 방법은 무대 미술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쓰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본인이 학교에서 무대라든지 공간을 전시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즘에 수행평가할 때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 촬영 장소를 꾸미고 소품을 준비했다든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 연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무대 미술이랑 연관지어서 쓰면 좋죠. 그런데 이제 미술 입시생 친구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공연을 관람한 걸로 쓰는 게 일단은 최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항 볼게요. 예술과 관련하여 인상 깊게 읽은 책, 관람한 공연, 전시, 영화 등을 소개해라. 이 문항은 여러분의 예술적 소양이라든지 관심 분야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이거 역시 작성할 때의 원칙은 뭐다? 여러분이 공연 예술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안 좋은 예부터 한번 볼게요. 안 좋은 예입니다. 저는 반고흐 전시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강렬한 붓터치와 색감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특히 별이 빛나는 밤의 실물을 보면서 느낀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반고흐처럼 저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가진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관람 경험이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무대 미술과랑 거리가 먼 답변입니다. 순수 미술에 관한 감상만 있으니까 이 답변에서는 학생이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요.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특유의 아름다운 작화와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아름다운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지만 역시 뭐예요? 무대 미술과는 거리가 좀 있게 작성을 했죠. 이 두 번째 문항,
예술과 관련된 경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감동받은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술적 경험을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무대 미술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냥 미술가가 아니라 무대 미술가, 공연 예술가인 거예요. 자, 이제 좋은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뮤지컬 하데스 타운의 무대 디자인은 저에게 움직이는 건축이라는 개념을 각인시켰습니다. 거대한 턴테이블과 리프트를 활용해 지상과 지하 세계를 역동적으로 구현하고 배우들의 동선과 결합하여 극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완성하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르페우스가 지하 세계의 문을 열 때 조명과 무대 장치가 만들어내는 극적인 효과는 무대 미술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내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무대 미술가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빛과 움직임을 다루는 연출가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연을 예시로 들면서 무대 미술가가 공간 디자이너이자 연출가다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빵은 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내가 자기소개서에 꼭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본 걸 얘기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는요, 전시 중에서도 체험형 전시라든지 이머시브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시들을 보면 관람객들이 직접 공간에 들어가서 예술작품을 좀 다채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조명도 쓰고 공간 구성도 좀 이색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시들을 통해서 내가 무대 미술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도 써볼 수 있겠죠. 결론은 뭐냐? 무엇을 가지고 쓰든 간에 공연 예술가, 무대 미술가로서의 관련성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세 번째 문항입니다. 자신의 멘토가 있다면 그를 소개하라. 이 세 번째 문항은요, 여러분의 가치관, 지향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문항입니다. 역시 안 좋은 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의 멘토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입니다. 그의 노출 콘크리트와 빛을 활용한 건축은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처럼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진 공간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이 답변은 왜 안 좋을까요? 네, 훌륭한 건축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삼는 건 좋지만요. 그의 건축 철학이 여러분 공연 예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무대 미술과 지원자로서의 매력이 없다고요. 이제 쉽죠? 모든 문항을 공연 예술가와 관련해서 쓰는 게 좋아요. 좋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저의 멘토는 무대 미술가 이태섭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님의 무대는 단순히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연출의 의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무대 위에 시대의 공기를 불어넣는다 생각합니다. 특히 연극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에서 보여준 절제되면서 상징적인 무대는 인물의 고통과 비극을 시각적으로 응축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이태섭 디자이너처럼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출가와 배우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는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 국내 무대 미술가를 멘토로 언급하면서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시대의 공기라든지 해석하는 능력, 소통하는 자세 이런 거 공연 예술의 맥락에서 무대 미술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봤다 이런 흔적이 느껴집니다. 본인이 지향하는 무대 미술가 상이 뚜렷하게 있다 이런 걸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멘토를 쓸 때 꼭 무대 미술가를 써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되죠. 다만 그분께 배우고 깨달은 점이 내가 무대 미술가로서 성장하는데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이 미야자키 하야오 그런 사람을 너무 존경해서 그분이 멘토예요. 그런데 그분은 애니메이션 감독이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꼭 미야자키 하야오 이분을 쓰고 싶다면 이분이 가진 역량 중에서 무대 미술가에게도 쓰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의 상상력이라든지 철저한 연구와 고증 능력 그리고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무대 미술과 연계시켜서 쓰면 괜찮겠죠.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를 기술하라. 이거 역시 원칙은 뭐예요? 네, 무대 미술과 관련지어서 써야겠죠. 안 좋은 예부터 볼게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여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해 무대 미술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로 등 소극장에서 디자인 경력을 쌓은 후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온킹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뭐가 문제예요? 무대 미술가로서의 포부가 있지만 너무 뻔한 얘기죠. 또 목표가 거창하긴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디서 일해보고 싶은지, 궁극적으로 어떤 무대 미술가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예시를 볼게요. 좋은 예시입니다.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무대 방식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한예종 입학 후 연극원 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운데 무대 미술에 접목 가능한 조명, 미디어 아트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특히 프로젝션 매핑, 홀로그램 기술 등 뉴 미디어 기술을 무대에 접목하고 스토리텔링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는 해외 어디 대학에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무대 기술 분야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무대 미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 자소서는 왜 좋을까요? 일단 컨셉이 분명하죠. 그냥 좋은 무대 미술가, 훌륭한 무대 미술가가 아니라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잖아요. 그 방식으로 뽑은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다양한 첨단 미디어 기술. 이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무대 미술과 그런 기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유학 계획까지 세워놨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훌륭한 무대 미술가가 아니라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생의 모습, 혁신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들어있으니까 학생 수준에서는 미래의 무대 미술가로서 꽤 괜찮은 진로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한예종 무대미술과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연극원의 학생, 즉 미래의 공연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요, 공연이라는 큰 틀 안에 녹여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예종 곧 1차 발표가 나는데 바로 다음 날이 자소서 제출 날인 거 아시죠? 발표 나고 쓰기 시작하면 완전 늦어요. 미리미리 구상하고 써보고 고쳐보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거나 혼자서는 도저히 방향을 못 잡겠다, 그럼 저한테 직접 첨삭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아래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연영과 입시 멘토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